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상향을 응원하는 웅덩이 매매법 디벨로몽입니다. 연준은 결국 예상대로 75bp 인상했습니다. 이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시장은 미친 급락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는데 미치도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며 잘하면 저점을 보러 갈 수 있겠다. 75bp 인상인데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살펴보니 다른 부분에서 달라진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니 바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강조드린 파월 연설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도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보다 높으면 시장은 급락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솔직히 좀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점도표보다도 연준 위원들의 내년 금리 예측이 훨씬 높아졌는데 6월 점도표와 비교해보면 5% 선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6월엔 파란 5% 선을 기준으로 보면 그 아래 4%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9월 점도표를 보면 꽤 많은 위원들이 내년 금리 예측을 약 5% 조금 그 아래 정도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점도표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리 좀 겁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시장이 급락할 만한 요소입니다. 시장은 높아도 4.5% 정도를 전망했는데 그 이상을 예측한 위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보면서 몇 달 뒤에는 또 예측이 바뀌어서 다시 내려가길 희망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성명문을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는 무려 4.4%로 전망됩니다. 이는 11월 금리 인상 역시 50bp 인상으로 전망되었지만 현재 75bp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현재 금리보다 총 1.25%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더 하락을 반영해야겠죠. 그리고 내년까지는 최종금리 약 4.6%를 전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희망, 금리 인하는 2024년부터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겨우 3.9%로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2025년엔 2.9%로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죠. 그러나 금리 전망은 연준 위원들도 예측이 불가합니다. 연준 위원들 모두 올해 이렇게 급하게 올려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도 예측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경제에 따라 언제든 바로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실업률은 현재 3.7%에서 내년엔 4.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 GDP 전망치는 6월 1.7% 추정치에서 엄청 하향되었습니다. 1.7%에서 0.2%로 대폭 하향되며 둔화 전망, 그리고 내년엔 1.2%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엔 1.7%를 전망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7월 성명서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지출과 생산이 완화됐다. 그래서 최근 지출과 생산이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변경되었으며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 즉 목표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은 9월부터 매달 950억 달러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점도표와 함께 가장 중요한 파월 연설입니다. 시장이 확 급락한 이유는 점도표, 다시 이걸 말아 올렸던 이유는 파월의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하락했지만 말이죠. 파월 연설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면 현재 물가 상승에는 외부 요인도 큰 역할을 했다.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한 확신이 들 때 생각할 것이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경제에 달려있다.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지만 당분간은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가 필요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고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일정 부분 둔화가 불가피하다. 추후에도 강한 고용시장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필요하다.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지만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약간 둔화시켜야 한다. 경제 성장이 여태까지 추세보다 많이 낮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더라도 우리는 물가 안정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그만두는 것은 역사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연착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며 그 누구도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없고 그 강도도 예측할 수 없다. 고통 수반 기간은 물가와 임금 상승세의 안정 시기가 결정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경제 확장기는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택시장 리셋 발언은
현재 렌트 가격 등 여러 가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수요,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가의 둔화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주택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월 연설 내용에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한 확신이 들 때 생각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결국 연준은 역시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언제든 완화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고로 최근 경제 확장기는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뭔가 경제 확장기가 길었기 때문에 수축기도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라는 불안한 밑밥 깔기처럼 보여서 그 부분이 불안하긴 합니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여전히 변동성은 클 것으로 생각되고, 여전히 지표들에 따라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가 실시간으로 주가 흐름을 보며 오늘 성명문이 발표되자마자 급락했을 때 만약 겁먹고 바로 팔았다면 다시 말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진짜 물음표가 떴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변동성이 미쳤으며 순간 개미털기처럼 보였습니다. 딱 만약 손절하거나 매도했다면 진짜 개미털기 당했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팔고 잘 버틴 우리는 역시 개미털기였고 라며 좋아했겠지만, 갑자기 급락하며 더 하락하는 증시를 보며 반대로 물음표가 뜨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미친 변동성 장세를 보면서 역시 예측은 무쓸모, 무소용, 무의미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드는 하루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지금 더 크게 하락 중이지만 시장이 일정 부분 반영을 끝내고 결국 인플레이션 둔화를 천천히 보면서 시장도 환호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것이고 다시 선반영 하락하며 줍줍 구간이 올 수 있겠지만요.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호재로 주가가 상승을 보이는 동안 경제와 기업들이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힘찬 하루 시작하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